안녕하세요. 진짜 실무로 배우는 구글 마케팅의 권대환입니다. 오늘은 일장 업무 계획 수립 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인 네이버 웹마스터 등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강의 내용과 사실 거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빠르게 실습으로 끝내겠습니다. 창을 가져올게요. 우선 이제 구글 검색창에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 또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되는데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라고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하시면 이런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 로그인은 기업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가 있다면 이제 그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게 맞는데, 어떤 경우가 가장 많냐면 어떤 분이 이걸 등록을 했어요. 자기 개인 아이디에. 그 다음에 그분이 퇴사하면서 공유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한 1, 2년 뒤에야 이게 공유가 안 됐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때 좀 문제가 심각해져요. 뭐 사실 다시 등록하면 되는데 그동안 이제 쌓아왔던 데이터들도 전부 날아가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제 공용으로 된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볼 것은 요 웹마스터 도구입니다. 요 웹마스터 도구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이제 똑같이 이제 등록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스타토리라는 홈페이지고요. 그거를 여기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누르면 이제 HTML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이 태그를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다 모두 개발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확인 파일 요거 누르시면 다운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유권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는 사실 이거 이외에 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이미 등록해 놓았던 것을 간략하게 리뷰를 해드리는 정도로 이제 수업을 간단하게 끝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웹마스터 도구를 누르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그 중에 가장 최근의 거, 가장 데이터가 없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런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고 이런 컨텐츠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아직 신생 사이트라 그런지 노출도 적은 편이고 클릭률도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대략 10% 정도, 500번의 노출에 클릭은 50번이니까요. 컨텐츠가 이 정도 노출되고 있는데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 사이트 진단, 뭐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제가 이 미리 홈페이지를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색인 이 154개 되어 있고 수집 제한은 5개, 사용자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집 현황, 하루하루에 어떻게 수집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 주기나 이런 것들은 로보트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글. 여기에도 로봇.txt가 있는데요. 보시면 모든 사람이 하고 있고, 요 서치 다음에는 크롤링 웹 수집을 못하게 해놨는데 서치에서 어바웃 나오거나 스태틱 나오거나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은 전부 이제 검색 엔진이 자기 크롤링을 허락한다고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수집하면 안 되고 어떤 건 수집할 수 있고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적어 놓는데, 이런 것들은 뭐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주로 하시고요. 저희가 뭐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빼주고 이런 걸 넣어주고, 사실 문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저는 제가 하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 다시 보면 이제 콘텐츠 노출이 어떻게 돼 있고 점점 올라가네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왔을 때 어떤 키워드들을 이제 볼 수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새로 등록된 것들을 보여주니까 이제 결과가 너무 없어서 설명드릴 게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이트 최적화도 이제 이런 것들 다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간략하게 이제 알려주는데요. 요즘 만드는 홈페이지들은 이제 이 반응형 이라든가 모바일 편의성, 그리고 HTML 구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서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뭐 프론트엔드도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많이 써가지고 뭐 리액트니 뭐 뷰니 뭐 앵귤러니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되게 깔끔하고요. HTML 구조가 좋고요. 백엔드들도 옛날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해서 사실은 네이버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이게 전부입니다.
웹페이지 최적화나 이제 설정 같은 것들. 사실 네이버 검색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검색 품질도 좋지만 사실은 쇼핑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등록된다고 해서 저희 홈페이지가 많이 노출되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에 등록을 해야만 웹사이트가 그 검색이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유치원이라고 아무거나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쭉 나오는데 여러 가지 지표도 나오고 플레이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어떤 유치원이 있는지 검색해 본 사람이 더 많을 테니까 요거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 정보들,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그 다음이 뉴스, 그 다음이 뷰, 블로그나 그 온라인 카페 같은 것들, 그 다음 지식백과 하는데 여전히 웹사이트가 안 나옵니다. 사실 중요성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등록만 해놓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스키마 태그에서 연관 채널 나오는 거, 저희 모기업을 한번 검색해 볼까요? 메가스터디를 검색해 보시면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연관 채널 뜨는 거, 저런 것들을 위해서 합니다. 구글 서치 콘솔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 네이버도 안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빨리 해놔야 이제 네이버에서 자료가 쌓여서 저희 홈페이지든 뭐든 저희 연관 채널이든 뭐든 이렇게 보여줄 그런 준비가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 역시 네이버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성은 좀 떨어지는데요, 요 사이트 맵 만드는 거. 하지만 구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 사이트 맵을 어떻게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지, 어떤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을 써서 제출을 하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여러분들께 많이 유용하실 거예요. 아마 사실 형님 누님들은 이미 쓰고 계실 확률도 굉장히 높은데요, 팀원분들은 확실히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